내일 이후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자, 일단 기각과 각하될 경우를 한번 상정해 보겠습니다. 뭐 야당이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그리고 재탄핵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국무위원들 전원 탄핵을 할 겁니다. 아예 정부를 그냥 움직이지 못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 민노총이 본격적으로 아마 장외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될 것인가 여당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여당 내에서도 지금 장관들 일부는 대통령 선거가 나면 곧바로 그만두겠다는 분들도 꽤 있어요. 내각 자체가 상당히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떠한 메시지를 내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저희 언론들이나 이 원로들이 제기하는 게 바로 개헌론입니다. 뭔가 용광로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 이 갈등을 수습할 수 있는 용광로, 즉 1987년 6월 민주화운동 때 어마어마한 시위가 벌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6.29 선언의 직선제 수용을 통해서 그 위기가 극복이 됐고 두세 달 이 헌법특위가 가동이 되면서 개헌을 해서 그해 12월 달에 선거가 치러지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회적 갈등이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기각된다 그러면 그냥 대통령이 나 상관없이 그냥 나 임기 끝마칠 거야.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객관적으로 봐서 지금 대통령의 권위나 이것 자체가 먹힐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고 야당도 마찬가지로 지금 입법권을 여전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일체 수용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장 금융시장부터 붕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가 떨어지고 환율 오르고 뭐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고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오늘 관세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한테 25%인가요? 이 상호관세 이번에 부과를 했는데 우리 기업들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경제가부터가 반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시장이라는 건요. 불확실성이 있으면 시장은 요동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확실성이 있으면 시장은 안정될 수 있어요. 이 시장이 요동되다가 4월 4일 선거한다고 그러니까 바로 안정이 됐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정치 스케줄이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오면 시장은 안정될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시장은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부분들을 기각 이후의 시나리오는 제가 말씀드렸던 특단의 시나리오가 있지 않으면 혼란 양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부정적 전망을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인용이 됐을 경우는 이거는 바로 이제 선거가 시작되는 거죠. 아마 이제 그때는 탄핵을 반대했던 분들이 마음을 추스리는 게 굉장히 아마 저는 관건이라고 봅니다. 정말 밖에 나가서 장외투쟁을 하면서 시위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쳐온 분들이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 과정이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게 선거라는 건 또 일정의 시간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는 6월 3일 날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대충 야당은 지금 한 2, 3주 안에 후보를 선출한다는 거고요. 여당은 한 달 정도 경선 과정을 거칠 것 같습니다. 왜? 상황을 좀 수습해야 될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시간이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이런 장외 흐름들이 선거라는 대선이라는 걸로 다 모여들게 되면 이 속에서 결정을 내리게 되는 상황인데 제가 첫 번째 이슈에서 해드렸지만 지금의 이 여론 갖고는 여당이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대선이 치러지면 이제 TV 토론 이제 경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총선은 조금 과거 회귀적인데 대선은 굉장히 미래지향적으로 보고 투표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유튜브나 SNS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어떤 이슈가 생기면 굉장히 급속도로 전파되는 상황입니다. 여론의 종양이 확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 어떠한 사람과 어떠한 이슈를 내세우냐에 따라서 저는 또 충분히 한번 격돌해볼 가능성도 있고 여론을 뒤집을 수도 있다. 이게 현대 선거의 특징입니다. 옛날 선거는 여론이 한번 움직이려면 좀 시간이 걸렸어요. TV를 통해서 전달되고 유세를 통해 걸렸는데 지금은 빛의 속도로 이게 퍼지기 때문에 상황 자체가 굉장히 급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 삐끗하면 그냥 바로 아웃이죠. 예전에 여러분 기억나시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귀국을 해서 공항에서 물 한 번 잘못 뽑았다가 그 다음에 어디 음성 꽃동네 가서 그 본인이 턱받이 한번 했다가 그냥 가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누가 하나 삐끗하면 여론이 확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가능성에 대비해서 이제 인용한다 그러면 변화될 가능성, 대선령이 변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굉장히 주목되는 그런 상황이고 떨리는 가슴으로 많이 기다리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내일의 결론이 갈등의 끝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내일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승복합시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좀 국민들을 안정시키고 달래주는 것이 저는 정치권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